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미한일 3국의 안전보장 조치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대응해 즉각 협의한다는 3자 협의 공약에 따라 미한일 3국은 즉시 긴밀 협의를 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 북한이 이른바 정찰 위성을 발사한 직후 국가안보회의 NSC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발사는 비록 실패했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우주 발사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국가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할 것과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 행위, 해상 밀수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미한일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미사일 방어 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열고 상황을 분석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발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낙하물에 따른 피해 여부 등 확인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미한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어 마스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대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정찰 위성 재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3국 장관들은 미한일 정상이 영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 발사체 재발사 직후 이뤄진 3국 외교 장관들의 통화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미국의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국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일본의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4일 3자 통화를 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3국 대표들은 또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일의 대응 능력 강화와 북한 사이버 해킹 해외 노동자, 해상 밀수 등 불법 자금원 차단 공조 강화,
북한 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 지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미한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 취약해질 뿐이라고 비판하고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10월 재발사 예고에 대해서도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 달러가 드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영내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도발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의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에는 의미 있는 외교의 장에 나와 미국, 일본, 한국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 실패 뒤 3차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는 긴밀한 미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도발을 재차 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날로 악화되는 경제와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그나마 부족한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 실패는 발사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통제 불가능 상태가 벌어져 북한 당국이 비상폭발을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장영근 전 항공대 교수는 2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으로 북한이 언급한 비상폭발 체계에 대해 비상폭발 체계는 발사체가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할 때 안전을 위해 발사체를 폭발시키는 장치로 비행 종단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단과 2단 로켓이 예상 낙하 지점을 벗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비행 궤적에 오류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고 이에 따라 비상 폭발 체계를 가동해 북한 당국이 발사체를 공중 폭발시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발사체에 중대한 문제는 없는 비교적 사소한 실패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 10월에 바로 3차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것 역시 1단과 2단 작동과 단분리 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재발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도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추후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1단과 2단이 북한이 예고했던 지점과는 다른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궤도 이탈 후 북한이 자동 폭파 장치를 작동시킨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한 뒤 발사체 낙하물을 해상에서 인양하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단과 만나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잔해의 탐색과 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난 5월 31일 북한의 1차 발사 때처럼 해상에서 부유물이 발견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우주발사체가 한반도 상공을 통과했을 당시 서해상에 미리 한국 항공기와 함정이 배치되어 있었다면서 한국 관할에서는 한국 함정이 탐색 인양 작전을 또 먼바다에서는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잔해가 한반도 서해상을 넘어 필리핀 인근 해상에 떨어졌을 경우 수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